작년에 더위가 좀 일찍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애기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거기가 그나마 가장 깊은 곳이었으니까 저희는 연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놀고 싶어서 쭉 줄 서서 이렇게 있었고 그때 상황이 쭉 줄 서 있고 부모님들이 다행히 영화 찍는데 도와주신다고 아이들 못 가게 막고 있고 저희는 거기서 이제 그거 보면서 연기를 했던 장면입니다. 네. 성원 역할을 배우게 이태근 배우님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성원은 왜 자동 로또로 바꾼 건가요? 질문을 해주셨어요. 생각은 해본 적 없는데 지금 문득 든 생각은 뭐 당첨돼도 의미 없다라는 병수가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머릿속이 혼란하니까 뭐 글을 저기 번호를 따로 적을 상황은 아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영화 속에서 그 산티아고 성지순례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여기 있는 신선 감독님과 2009년이었죠. 그때 산티아고 성지순례길을 같이 갔었거든요. 네, 감독님과 그 동생 이렇게 해서 세 명이서 같이 산티아고 성지순례길을 걸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영화에 그 언급이 되고 소개가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개로 맞을 때 아프셨나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아프지 않으니까 베개로 때렸겠죠? 때리라고. 네, 베개가 푹신해가지고 아프지 네. 않았어요. 기분은 그렇죠. 네. 또 뭐 추가로 하실 얘기 있으시면은 또 하성국 배우님도 또 베개 이게 대사가 굉장히 많은 영화라서 저희가 열심히 다들 외우기도 했는데 한 가지 저도 찍고 나서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감독님이 토시 하나 안 들리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 말이라는 게 좀 습관적으로 편하게 나올 때가 있는데 감독님께서 그런 거를 다 잡아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생각해보니까 놀랍다. 감독님이 되게 어순이나 토시 하나 안 들리게 딱딱 잡아서 계속 요구를 해줘가지고 그 이유는 뭐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또 이렇게 대사대로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했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냥 되게 그 영화라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냥 저희가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면 뭔가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고 사람들이 그게 실제로 더 느껴지기 때문에 공감을 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세 명은 어떤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더 겁을 내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봐야겠다. 그러면 조금 더 이상한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냥 밀어붙였는데 다행히 이제 배우들이 사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그런 대사들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되게 담백하게 천천히 시간을 가져다니까 담백하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고 그게 지금 봐서는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테이크는 많이 갔었나요? 그런 현장에서는? 그 재촬영 테이크는 많이 안 갔고 많이 안 갔고. 그 시간도 없었고 네네. 그 저희가 9일 동안 촬영을 했었는데 뭐 부산영화제 제출 기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테이크를 많이 못 갈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배우들이 별로 NG를 안 내가지고 훌륭하네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기 우리 배우분들도 신성 감독님도 다 그 홍상수 감독님이 건대 교수님이셔서 저희가 그 감독님 현장에서도 또 스텝 일을 했었을 때 그때도 이제 좀 대사를 좀 대본대로 이렇게 좀 배우가 연기하기를 바라셨던 걸 아마 저희 그 감독님께서도 옆에서 또 배웠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네. 그리고 또 좀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사를 읽는 톤과 감정이 과잉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영화 분위기가 진행된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감독님께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제 성향이 그런 건지, 뭐 일단 제가 막 시끄럽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치거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욕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제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들 사이가 뭐 치고받고 감정을 막 격하게 해서 이루어지는 사이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좀 더 과잉이 될까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배우들은 또 어떻게 느끼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대화로 풀어가고 어떤 술 기운을 조금씩 빌리더라도 대화로 풀어가는 이런 씬들을 만드는 게 참, 그리고 또 이 모충이라는 영화에는 격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아까 감독님 얘기하셨던 대로 소리를 치거나 뭐 욕을 하거나 이런 게 없이 담백하게 흘러가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집중을 하게 만들어 줬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정말 좀 쉽지 않은 건데 그 이태근 배우님은 그런 장면을 촬영하면서 좀 염두에 뒀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 좀 절제하는 거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거에 있어서 이 자칫하면 이 격한 감정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씬이 좀 느슨해진다거나 조금 지루해질 수도 있는 요소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혹시 신경 썼던 부분들 같은 게 있을지 궁금해서. 그 사실 리딩했을 때 그래서 저도 뭐 감독님한테 많이 여쭤봤었는데 좀 더 화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을 화를 내면은 계속 감독님이 누르라고 그렇게 화내지 않을 것 같다고 성원은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저도 좀 평소에도 화를 안 내려고 좀 노력도 하고 그리고 촬영을 시작했을 때는 감정을 절제하면서 어떻게든 좀 진심을 전달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영화를 보는 관객분들에게도 잘 전해진 것 같아서 여쭤봤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성국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하성국 배우님이 홍상수 감독님과 신선 감독님의 디렉팅의 차이를 얘기해 주세요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 분 다 너무 훌륭한 감독님이시고 어떤 차이가 있다면 좀 현장 자체가 다르죠. 이게 감독님의 성향들이 두 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 홍 감독님의 촬영장은 당일 아침에 대본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를 준비할 시간보다는 거기 집중해서 대사를 맞춰 나가는 거에 좀 관중을 하고 디렉팅 자체를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굉장히 근본적인 어떤 지점들, 마음의 지점들을 찝어서 그렇게 인물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힘 같은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신성 감독님 촬영장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섬세한 지점 그런 것들을 잘 보시더라고요, 신성 감독님. 그래서 약간 그런 디테일한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박봉준 배우님과 황미영 배우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가장 애정하는 장면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저는 이 영화 아까 전에 질문이 나왔던 건데, 영화 봤을 때 하고 싶었던 이유는 대사가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 선희 형의
뭔가 인물들을 다루는 방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발 바꿔주는 것. 그거 사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모습을 통해서 성원의 심성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뭐 쿠폰을 성원은 받고 병수는 받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그런 표현 방식들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지점에서 보면 그 신발 바꿔주는 장면, 그 장면이 참 별거 아닌데 되게 따뜻하고 좋았던 장면인 것 같아요. 홍영 배우님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좋은, 그러니까 제가 재밌어하는 장면은 이제 고경표 배우님이랑 배우랑 배우님이랑 팬들이랑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벽과 이렇게 혼연일체되는 이태근 배우님 그 장면이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 근데 이제 또 이제 저희가 사실 마지막 결말이 열린 결말이거든요.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마지막에 이제 다 같이 그냥 환하게 다 웃으면서 그런 모습이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네. 네네. 감독님께도 좀 질문을 여쭤볼게요. 왜 오늘은 나이키 신고 오셨나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고, 네. 예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미영 누나 답하고 싶으세요? 왜 나이키를 신고 오셨나요? 그리고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되게 아쉬우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한동안 뉴발란스를 좀 많이 신고 다녔었는데 네, 다음 시즌에는 뉴발란스 신고 가겠습니다. 네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감독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또 아까 황미영 배우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가 열린 결말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게 그럼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이런 구성은 처음 영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실 때부터 정해놓으셨던 건지 아니면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그런 결말로 추가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여쭤보셨어요. 일단 결말에는 그런 엔딩이 아예 없었고 그냥 성원이 모퉁이 돌아나가면서 끝나는 영화였는데 그리고 영화 중간중간에 제가 촬영 당일날 조금 바꿨던 설정들이나 대사들이나 그런 게 좀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엔딩이 만약에 없었으면 조금 이 모퉁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인물들이 좀 다 비껴나가고 엇갈리고 이런 모습들로만 이제 가득 찬다면 조금 더 우울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든 관계든 조금씩 흠이 있고 그것을 이렇게 발견하면 좀 마음에 담아두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화 그 한순간만큼은 그냥 모든 게 다 좋았던 어떤 그런 지점이 어떤 타이밍이 잘 맞았으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에서 그냥 넣었던 것 같습니다. 제목은 처음부터 모퉁이였나요? 영화의 제목? 네, 제목은 처음부터 모퉁이. 그 모퉁이라는 제목은 제가 GV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저희 가족들과 포르투갈 여행을 실제로 갔었어요. 가서 거기 리스본이라는 도시에서 그 지역 출신 작가의 책, 그 페소아의 불안해서라는 책에 나오는 어떤 한 구절에 모퉁이라는 그 단어가 있었고 거기에 착안해서 이제 제목을 지었습니다. 영어 제목이 왜 노 서프라이즈인가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모퉁이의 영어 제목이. 혹시 이 오픈 채팅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손 들고 육성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모퉁이를 직역하면 네, 너무 그 의미가 단순해지고 그리고 성원과 중수는 병수가 거기 모퉁이를 돌아서는 병수가 있을 거라는 것을 몰랐을 텐데 병수는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 둘은 놀라고 병수는 놀라지 않고 그런 의미를 조금 명제로 바꿔보면 어떨까. 감독님께서 안재용 배우를 캐스팅하셨다면 어떤 배역이 잘 어울릴 것 같으신가요? 네. 궁금하네요. 실제로 안재용 배우와 제가 이제 같은 고향 출신이 부산 출신이기도 하고 제가 1학년 때부터 정말
거의 같이 살다시피 친하게 지냈던 동생인데 실제로 제가 단편을 찍었을 때 재용이가 주연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아마도 성원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근 배우님은 촬영하면서 술을 드셨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던 부분이거든요. 드셨다면 얼마나 드셨는지. 아니요. 그 성감독님이 촬영 들어가기 일주일 전부터 술을 먹지 말라고 당부를 하셔가지고 왜요? 촬영장에 드실까봐? 뭐 촬영장에 늦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대답 못 외울까봐? 아니, 대사는 다 이미 외웠었고요. 네. 사실 그 약간 외관 상태도 중요했을 것 같고, 약간 감정 상태도 중요했을 것 같고. 홍조 같은 분. 네, 홍조가 지금도 있지만. 컨트롤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뭐 비비 바를 거긴 한데 네. 다 못 가려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 마셨습니다. 하루 마셨어요. 하루. 감독님하고 같이 맥주 2캔. 촬영 중간에 달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 그렇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달리 잃어버린 얘기 좀. 네. 그 개인 내부 촬영을 하고 있는데 달리를 안 쓰고 이제 안에서만 다 촬영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 외부에서 달리를 한번 써야 될 것 같다 해서 달리를 짰더니 달리가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달리가 이제 그 카메라에 달려 있는 이제 레인 같은 거예요. 철길 같은데 네. 카메라가 움직이는 그래서 거죠. 카메라를 이렇게 매끄럽게 움직이는 그런 철길 같이 생긴 그런 트랙인데 그거 5조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계속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그날이 또 감독님 생일이었어요. 그 생일 축하하고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좀 당황했죠. 그래서 촬영을 중단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촬영부 하는 다른 친구랑 이제 고물상을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결국에 12시쯤에 찾게 됐죠. 그래서 너무 기뻤었고 좋았어요. 촬영 장비가 사실은 그렇게 안 보여도 굉장히 고가의 그 장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장비를 잃어버렸다면 제작에 조금 문제가 생길 정도의 그 장비였는데 다행이었죠. 이태근 배우님께 추가로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로니에에서 태근 배우님이 신발을 건네줄 때 약간의 웃음기가 보였던 것 같은데 의도된 것이었을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아니요. 의도된 건 아닌데 제가 우싸인가 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약간의 그 현욱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쭤보신 것 같거든요. 그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편하게 그냥 네. 일상적으로. 네네. 원래 직모인가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재밌는 질문이 너무 많아요. 완전 직모에다가 네네. 숱도 얇아가지고. 네. 그래서 네. 미용실 갈 때마다 파마를 권유받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 하성국 배우님께 또 질문 드려볼게요. 모총이가 어떤 작품으로 관객분들께 기억되기를 원하실까요?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에 개봉을 해서 일반 관객분들을 이제 만나고 있는 작품인데요. 여기저기서 그냥 감상을 얘기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통일된 이런 문장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들 자기만의 감상이나 자기만의 궁금증들을 가지시는 게 저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관계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그냥 주변에 있는 친한 사이, 멀어진 사이, 지나간 과거에 만났던 인연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퉁이라는 영화는 제가 이 영화의 추천사 같은 거를 썼었을 때 형이 부탁을 해서 뭐라고 하지 이런 걸 진짜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멋있게 할 수 있을까 명징하게 직조 이런 말들을 써볼까 하다가
너무 장난스러울 것 같아서 그 나름대로 이 각자의 인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기억의 조각들이 유기적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결말 자체도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의 어떤 이야기로 흘러가도 이 영화는 새로운 이야기로 또 완성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박봉준 배우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발성이 참 좋으신 것 같은데 비법이 있나요? 아, 음. 제가 이 영화를 찍기 전에 이제 캐스팅 될 때 영화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희 형은 제가 연기를 하는 걸 한 번도 못 보고 캐스팅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노래방에 자주 갔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캐스팅하지 않았네요. 오늘 비가 오니까 비에 관련된 노래. 뭐 있죠? 제 비와 당신. 추천 생각하신 것은 비에 오는 날의 수채화. 네. 권인하 님의 그대의 목소리 이거였나요? 아니죠? 아니죠. 네. 저 죄송한데 네. 그러면 혹시 다른 뭐 신청곡이 있으시면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 열차에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미영 배우님도 또 노래하면 빠질 수가 없거든요. 갑자기? 네. 뭐 부르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앞에 잠깐만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네, 비 조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호접지몽처럼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현실인지 알 수 없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라고 말씀해주신 관객분이 있는데 저도 진짜 이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현실과 뭔가 생각이나 상상이나 뭐 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어떤 한 추억이 오래 머물러 있던 곳에서 그 이야기들이 자꾸자꾸 재창조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신선 감독님의 차기작은 어떤 내용으로 생각 중이신지 궁금합니다라고 여쭤보셨어요. 구상 중인 이야기가 있다면. 일단 시나리오를 다 쓰긴 했는데 여기 다 말하면 또 누군가 쓸 수 있으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잘 보시네요. 일단 여기 3명 배우는 그 시나리오를 읽어봤는데 일단 모퉁이라는 작품이 이 규모도 그렇고 뭐 여건상 좀 한정된 장소에서 좀 반복적으로 변주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였고 여건만 된다면 저도 이제 조금 더 직진해서 나아가는 조금 큰 영화를 해보고 싶은데 그것을 조금 다 썼고 그게 지금 너무 길어서 일단은 수정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제목을 말해도 되나요? 제 제목은 네네네. 새로 고침이라는 새로 고침. 네 제목인데 그것도 뭐 조금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어떤 대표의 이야기고 그래서 모퉁이랑은 조금 완전히 다른 결의 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이태근 배우님은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역할이라든지 꼭 캐릭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냥 편하게 한번 얘기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가릴 게 없긴 한데요.
그래도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뭐 좀 빌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요. 어떤 류의 빌런도 종류가 많죠. 좀. 뭐 그 비상선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임시완 네. 같은 역할 같은 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요. 그런 역할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하성국 배우님도 앞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해보고 싶은 이야기나 어떤 캐릭터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편하게 부탁드릴게요. 생각을 안 해보긴 했는데 지금 문득 든 생각은 전 약간 전문직 사자 직업 변호사 네. 검사 이런 언제 그런 내용을 이해하고 이렇게 해볼까 싶어가지고 그런 직종의 인물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봉준 배우님도 부탁드릴게요. 혹시 차기작이 있으시다면 봉준 배우님 차기작 궁금해요. 차기작은 없습니다.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역할이라든지. 방금 떠오른 건데요. 네네. 몽골에서 유목하는 약간 원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인투 더 와일드 같은 그런 힘든 거 해보고 싶어요. 육체적으로 좀 그 극한에 처해져서 그런. 네,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황미영 배우님도 차기작 있으시면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계속 뭐 공연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거의 약간 사장 전문 배우예요. 그러니까 뭐 개미집도 사장, 와이프지만 사장이고, 뭐 소공녀에서도 편의점 사장이고, 그래서 이제 정말 완전 막 사장님한테 갑질 당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좀 해보고 싶네요. 감독님께서는 모퉁이를 준비하면서 레퍼런스로 삼은 영화가 있을까요? 참고했던 영화. 저는 원래 뭘 보고 영향을 받는 걸 저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예 깨끗한 상태에서부터 저 혼자 뭔가를 구상하고 쌓아 올릴 때 제 에너지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레퍼런스로 사는 건 없고, 그냥 촬영 감독님은 그 촬영의 어떤 분위기를 그 인사이드 루인 데이비스처럼 그런 분위기를 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위기는 안 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따로 레퍼런스는 없었습니다. 촬영 감독님 디스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촬영 감독님처럼 되게 그러니까 앵글도 저는 되게 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촬영 감독님도 되게 저랑 좀 비슷하신데 조금 조심성도 많으시고 되게 차분하시고 그런 지점이 영화랑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정말 TMI를 말씀드리면 촬영 감독님도 저희 건대 저랑 형의 동기이고, 제가 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단편 영화를 만든 울렁울렁 되는 가슴 안고의 촬영 감독님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잘 아는 분이어서 괜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세모라는 분이 그 관객분이 얘기를 했는데, 모퉁이에 나오는 주인공 셋을 제외한 인물들이 예를 들면 카페 알바생, 콜라캔을 깡깡 차고 다니는 고등학생 왜인지 눈에 계속 들어왔는데, 성원이라는 인물이 그들에 의해서 계속 깨어나는 혹은 정신이 반짝 드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의도하신 건지, 그리고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일상 주위에 있는 인물들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일단은 그 인물들이 좀 이 세 명의 이야기로만 끌고 가면 좀 우중충한 분위기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환기시키는 역할도 있었고 기능적으로는 그렇고, 그리고 우리 일상이 저와 저의 앞에 있는 어떤 그 사람이 중요하지만 둘러보면 저마다의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조금씩 스쳐 지나가면서 조금 더 현실감을 주게 만들었고, 그리고 일단 분량을 조금 처음에는 이 세 명의 이야기로 단편을 찍으려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분량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조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미영 배우님은 웃는 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비결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네. 이제 어머니께 들었던 말이 저는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무서워한다. 인상이 있어서 그래서 많이 웃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즉석에서 질문도 몇 가지 받아볼게요. 혹시 질문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각하시는 동안에 하성국 배우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영화인이 되기로 한 계기나 영향을 받은 계기 혹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영화인이 되기로 결심했던 계기나 뭐 영향을 받은 계기. 네. 혹시 즉흥적으로 질문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손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인이 되기로 한 계기. 좀 어떻게 설명하지? 긴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너무 길게는 별로 없으니까. 아니, 저는 되게 운이 늘 좋다고 생각하는데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운이 좋게 영화과를 와서 영화를 공부하게 됐는데 정말 그냥 운이 좋게 그게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어가지고 더 잘 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기가 배우는 게 일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공부하면 할수록 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영화를 한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공부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박봉준 배우님도 똑같은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영화인이라는 그 단어를 사실 잘 몰라서 왜 연기를 계속 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살아서 다른 이 영화가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살다 보면 나 스스로 나 자체로서 살아갈 수 없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관계에 따라서 이런 모습으로도 살아야 되고 하기 싫은 말도 해야 되고 듣고 싶어하는 얘기도 해줘야 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복잡하고 힘든데 연기할 때만큼은 이게 아이러니하게 밝게 벗겨지는 느낌? 정말 누군가가 나도 모르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엔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성국이가 말했듯이 그게 나 자신을 점점 나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를 준비하는 건 너무 힘들고 대사 배우는 거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든데 막상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즐겁고 하나 찍고 나면 좀 더 발전해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아서 연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없으시죠? 마침 제가 선물을 꺼냈는데 어떻게 아시고 모퉁이 스탬프 2장입니다. 네. 특별 에디션이죠. 우선 질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 영화 전체에서 이 영화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메시지를 못 받으셨나요? 제가 해석한 건 장난. 그렇게 하면 또 무서워져요. 계속 웃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처음부터 뭔가 큰 메시지나 교훈이나 뭐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거를 넣고 싶은 마음에서 만든 건 아니고 저희는 뭔가 답을 찾아서 거기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답을 통해서 뭔가를 통과하려고 하고 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하는데 저는 질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퉁이는 되게 여러 가지 질문을
일으킬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영화고, 그래서 좋은 질문을 만들어서 그 좋은 질문을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거기를 들여다보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좋고, 영화도 그런 일이라서 제가 영화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관객분들도 요즘에 사실 너무 볼 것도 많고 너무 할 것도 많은데 좀 뭔가를 하나를 생각할 시간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시간을 모퉁이가 조금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한 가지 질문만. 네, 감사합니다. 그 영화에서 이 시나리오를 빼앗긴 장면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경험담이신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게 친구 간에 친했던 사이에서 일어나는 약간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두 분이 친하다고 하셨으니까 이 신성 감독님 시나리오를 재영 배우님이 빼앗겨서 하신다면 그렇게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그 중순의 말대로 영화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약간 모퉁이를 보시면 되게 저의 실제 자전적인 얘기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저의 그때 당시 어떤 불안이나 생각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뭐 개미집의 일도 그렇고 그 세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저한테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요. 뭐 술래길을 갔다거나 뭐 저희가 개미집을 자주 간다거나 그런 일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들은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갖다 쓴 거고, 그리고 재용이가 뭐 제 이야기를 쓴다고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네. 새로 고친 새로 고쳐서 잘 한번 써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 그 감독님 동생도 오셨네요, 자리에서. 저희 같이 세 명이서 산티아고 성지순례길 같이 갔었거든요. 그때 얘기 잠깐 하면, 네, 유로화가 그때 1,900원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우유 먹을 돈이 부족해서 물과 빵을 먹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 노숙도 많이 하고. 그렇죠. 네. 근데 그 보통 요즘에 순례자길은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때 당시는 정말 저희 뭐 스마트폰도 없었던 때고, 그래서 정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길을 같이 막 걸으면서 탈진도 하고 막 헛소리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일짐승이 무서워서 밤에 산을 꼬박 세면서 걸어야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맥가이버 살 돈도 없어서 포크를 들고 저희 물리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밤을 새면서 걸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네. 네. 우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배우 캐스팅하실 때 어떤 점을 보고 캐스팅하시는지. 일단 아까도 뭔가 조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여기 학교 출신이니까 저 그걸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같이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이랑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잘 쉽지가 않았고, 그냥 같이 불안했거든요. 다 같이 불안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봤지만 잘 안 됐고, 그래서 각자 뭐 이렇게 떨어져서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건대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오디션도 필요가 없었고, 그냥 저는 오랫동안 이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연기를 굳이 보지 않아도, 대사를 읊어보지 않아도 그냥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재용이나 배우랑 고경표 이런 배우도 뭐 제가 부탁했으면 아마 선뜻 해줬을 것 같은데, 그 배우들은 이미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배우들은 한번 이 과정을 거쳐봤기 때문에
저 자신도 뭔가를 그때는 하지 않았을 때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같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옆에 오랫동안 저한테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랑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모퉁이가 개봉 첫 주차를 맞이했는데 그 개봉 소감이랄까, 그리고 관객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성미영 배우님부터 먼저 한 번씩 이렇게, 마무리 인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작년 여름에 되게 더울 때 촬영을 했고 빨리 돼서 부산 국제영화제도 갔다 오고 서울 독립영화제도 갔다 오고 그리고 뭐 1년도 안 돼서 벌써 개봉을 했어요. 근데 정말 개봉하는 거에 너무 뜻이 너무, 그러니까 기분도 너무 좋았고, 또 이제 첫째 주가 정말 중요한데 이 비를 뚫고 멀리까지 와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요. 오늘 잘 보셨으면 이제 저희 첫 주, 사실 저희는 스코어가 그렇게 막 거기에 막 절대 연연하진 않지만 이제 영화를 좋게 보셨다면 다른 분들도 이제 좋은 영화 보면 좋으니까 많이 소문 내주시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봉을 처음 해보는데 이게 안 해봤으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 지금도 얼떨떨하고, 그런데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리고 점심때쯤 저녁 때마다 하는 게 있는데 리뷰를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읽는 재미가 정말 쏠쏠해요. 좋은 리뷰여도 좋고 안 좋은 리뷰는 달지 말아주시고요. 뭐라도 이게 보고 느껴지신 게 있으면 짤막하게라도 남겨주시면 그거를 보고 또 저희도 힘이 나고 다른 분들도 그걸 보고 또 영화를 보러 오실 수도 있으니 오늘 오신 분들은 꼭 리뷰 짧게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 KU 시네마테크는 정말 너무 익숙한 장소고 너무 좋아하는 장소라서 여기서 이렇게 처음 보는 관객분들을 만나니까 너무 기분이 좀 이상해서, 아까 다들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 분 한 분 얼굴을 다 한번 봤습니다. 되게 기분이 좀 뭉클한 게 있어가지고 오늘 그렇게 했는데, 개봉하니까 저도 아직 얼떨떨하기도 하고, 저희끼리만 영화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도 영화를 보고 뭔가 의견을 주고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뜻깊고. 그래서 오늘을 잊지 않겠습니다. 모퉁이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지금 이 개봉을 한 지부인지 영화제 지부인지 헷갈릴 정도로 실감은 잘 안 나는데요. 일단 너무 저도 뿌듯하고 기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마 때문에 오늘 또 비도 오는데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가지고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셨으면 좀 주변인들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뭐 요즘 날씨도 그렇고 뭐 약간 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우울한 것 같은데 다들 힘내시고 좋은 일들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여기서 졸업식도 하고 되게 오래되긴 했는데 그런 기억들이 있고, 여기 극장 대표님이랑도 여기 제가 이 극장에서 저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여기 머면 좀 기분이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끼리는 저희를 모퉁이 팀이라고 하는데, 저희 이렇게 오늘 보러 와주신 분들까지 다 저는 모퉁이 팀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저희를 한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정 배우도 촬영하느라 너무 바쁜데 같이 해줘가지고 좀 고맙고, 안정 배우도 정말 독립영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정말 오랫동안 다 지켜봤는데, 앞으로 저희도 그렇게 좋은 작품 그리고 좋은 배우와 감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궂은 날씨에 두서없이 진행도 굉장히 좀 어수선했는데 이렇게 그냥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충에 나왔던 배우분들 한 분 한 분 잘 기억해 주셨다가 다른 작품에서 만나면 또 반갑게 어쩌면은 관객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배우분들의 시작을 목격하신 시간이니까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신성 감독님 차기작도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반가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 많이 오는데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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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여자친구 임현지